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삼복도로라는 말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복도로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삼복도로의 삶에 대해서 글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오늘 임회숙 씨와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복도로 이야기를 글로 쓰신다고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글을 쓰시는 걸까요? 예,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이요? 소설로 삼복도로 이야기를 좀 만져봤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삼복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상상해서 쓴 거죠. 물론 베이스는 좀 다르게 가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 삼복도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네. 삼복도로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그러면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참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네. 삼복도로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대청동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대청동에서 자랐는데 대청동, 영주동, 동강동 뭐 이런 지역에 친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남부민 삼복도로까지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복도로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이 깊은 그런 어떤 삶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라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소들이어서 그것들을 이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에 쓰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삼복도로 하면 빽빽하게 이렇게 언덕 위에 들어선 집들이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살아보셨잖아요. 네네.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뭐 저희가 이번에 그 남부민 삼복도로 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뭐 좀 도움 받을 게 좀 많았는데, 어른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 같이 살아야지 어쩌겠노. 뭐 어머니 나 요 창문 요 조금만 크게 해도 돼요. 뭐 이러면 그거 그래 뭐 우리 다 그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또 뭐 다른 뭐랍니까 배관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갈라 그러면 같이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이런 태도랄까요? 그러니까 집이 탁탁탁탁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아파트들이 주지 못하는 면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 어릴 때 왜 동네 엄마들이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고함 질렀을 때의 그런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생활이 직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약간 생활 공동체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공동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혹시 삼복도로에 대해서 취재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나요? 네, 제가 삼복도로 앞서서 7개 권역으로 나뉜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문현 안동네, 저는 좀 거기 참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문현 안동네 같은 경우는 메축지 마을이 이제 부두로 개발이 되면서 메축지 마을에 계신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문현 안동네 벽화마을, 우리 부산의 최초의 벽화마을이 거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 있는 쪽에 묘지와 묘지 사이에 이제 집을 짓고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빠르게 먼저 거기에 선점을 못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서동이나 제송동 반송이죠. 윗반송, 아랫반송 하는 반송까지 가시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시내 중심가를 끼고 삼복도로가 형성이 된 이유가 이분들이 먹고 사는
방법 때문에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갈치 시장, 국제 시장 요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요런 곳에서 뭐 생선도 떼다 팔고 껌도 떼다 팔고 구두도 닦고 뭐 이러시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쉽게 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쪽이 형성된 것처럼 그 메죽지 마을이 이제 개발될 때도 이분들이 이제 다 똑같은 이유로 문현 안동네 밑에 뭐 부산 진시장이라든가 평화시장 이런 게 가깝잖아요. 저 골로 가셨는데 거기서 누락되신 분들 쉽게 말해서 약간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이 저 윗반송 요런 데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고 그렇다라는 걸 제가 그 권역별로 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에 딱 꽂혔던 내용이 그 묘지와 묘지 사이에 집을 지으셨다는 네네.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보셨어요? 실제로 묘지 그렇죠. 앞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딱 그 문현 안동네 바람고개라는 고개 옆에 있어요. 그래 갔는데 딱 담벼락을 타고 딱 들어가서 골목이 있어서 이러고 쓱 내려다 보니까 얼기설기 아니 들여다 보이는 철조망 같은 이런 펜스로 이제 담을 울타리를 쳐놓으셨는데 거기 안에 봉분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머니 거기 잡초로 막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 그 가족분 묘지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와서 얹혀 사는 데라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뭐지? 이러고 처음에 좀 놀랐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그런 형태의 집들이고 가서 그때 당시 제가 취재할 때 당시에 그 봉분이 40기가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꽤 많이 남아있네요. 네네. 이 공동묘지다 보니까 남아있는데 보면 뭐 길가에도 봉분이 있고 집 울타리 안에도 있고 어떤 집은 문 여는데 문 앞에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이 원주인에게 내가 얹혀 산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어요? 이분들의 삶에 대한 가치는 누가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이분들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악착같이 삶을 막 어렵게 이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분들이 그 삶을 유지해가고 연결해가는 그 에너지가 본원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매김을 우리는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가치, 삶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에너지 그거를 좀 작품으로 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도록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주 오랜 세월 이 모습을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가 적혀 있잖아요. 삼복도로를 취재하시면서는 여러 마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2016년도에 그 감천문화마을만 단독으로 만들 책, 감천문화마을 산책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2016년도면 지금도 예. 물론 인기가 많긴 예. 하지만 그 감천문화마을이 정말 핫했을 때잖아요. 진짜 주말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가봤지만 네.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 주민분들의 삶은 어땠어요? 제가 그 지점이 제한테 정말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제 작품 집안에 소설 안에도 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골목이 좁고 그다음에 언덕지고 이런 데 대한 불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가로등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화장실을 곳곳에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더 많이 말씀하신 게, 아이고, 이 아들이 와가지고 맨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여다보고 한다. 정말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감천문화마을은 자체적으로 관광객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문객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방문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이지 관광을 하러 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천에는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곳 취재하시면서 여기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어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감천의 그 마을 한복판에 옛날 우물터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용수는 안 되고 대신에 빨래를 빠시는데 진짜 빨래통 이게 들고 와서 빠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옛날 모습이 그대로 좀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그 집 짓는 이 방식이 그냥 무턱대고 지은 게 아니고요. 권역별로 집을 지어서 나누셨대요. 권역별로요? 예, 예를 들면 여기는 충청도 사람들 모여 살고 여기는 뭐 저 어디입니까 강원도 사람들 모여 살고. 마을 안에 한국이 있네요. 네네 정말로. 우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집을 일자로 이렇게 짓고 지금 감천에 가면 왜 가파른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이 많은 이유가 저는 이거 통행하려고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방화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팀들 한 20집 중간에 계단, 뭐 강원도 집 20집 중간에 계단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불이 났을 때 불이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한 역할을 했대요. 이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부산의 어떤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에너지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뭡니까 벽지가 바람에 웅 들어올 정도로 이 외풍이 심한 곳에 사셔도 나는 여기서 산다는 거잖아요. 삶을 나는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하면 외부에서 부산을 보는 시선들이 다이나믹 또는 활기참 그걸 뭐 다르게 또 뭐 억세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떤 파워 힘 그 삶을 이어가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부산의 이 활발함 왁작지껄한 어떤 삶의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평생 지금 삼복도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네. 삼복도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집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요만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비삼복도로 지역에 어떤 주거나 이런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구나. 뭐냐면 나 요만한 거 손해 볼게 그래. 대신 같이 살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복도로를 좋아하는 근원에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뻥 뚫린 시원함. 뻥 뚫린 시원함이요? 가리지 않는 시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척에 멀리 있는 밤의 어떤 야경 불빛들, 부산만이 가지는 야경의 불빛들 이런 경치도 저한테는 한몫을 하긴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늘 그대로 있었던 것, 내가 잠깐 갔다가 다시 온 거지. 거기서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 다음에 함께 살겠다는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깔려있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제가 삼복도로를 안 떠나고 딱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주관한 그 삼복도로의 꿈이라는 제 소설집인데 한 번씩 읽거든요. 제 책이니까.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 구불구불한 산복도로는 산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속도를 높이자 층층이 쌓인 집들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제가 아침마다 즐기는 풍경인데요. 여기 창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내다보면 자갈치의 왁자한 모습, 또 이제 생동감 있게 지나가는 배들, 이런 걸 보면서 아침에 활기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게 저한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하루를 좀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는 그곳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새로운 면모들을 좀 보고 싶어요. 새로운 면모들을 좀 다시 발견하고 또다시 그곳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제가 바깥에서 조금 봤다면 이제 그 안에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또 내부인으로서의 시선으로 산복도로라는 공간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정말 가서 들어보지 않으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산복도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정말 그걸 좋아하시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서 예. 저까지 굉장히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